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당심과 여론조사 결과 득표율 총 89.77%로 이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권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 재외국민과 국민선거인단에 이어 누적 득표율까지 90%를 넘나드는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전당대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98.69%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89.77%, 민주당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입니다.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패배했다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23년 전인 2002년 4월 27일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거라고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와 통합을 강조한 김동연 후보는 6.87%, 지방분권에 방점을 뒀던 김경수 후보는 3.36%에 그쳤습니다. 이제 민주당답게 더 크게 하나 됩시다. 그 힘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사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갈아치우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면 경선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도 일주일 남았는데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안 대응회에 주말 공개 일정은 없었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딱 일주일 남았고 오는 29일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가올 일주일이 보수진영 대권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후보는 한 총리가 출마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일화 토론을 2번 한 뒤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절차까지 언급했고 부정적이던 안철수 후보도 결국 수긍했습니다.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2차 경선의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덕수 등판을 희망하는 보수 진영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도는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은 2위였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부정적인 기류도 뚜렷합니다. 저나 여기 경선에 있는 분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인 점을 상기시키며 소임을 다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여파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는 접속이 지연됐고 유심 교체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벌써부터 유심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많아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다른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도 마찬가지. 접속은 되지 않고 서비스 지연 안내 공지만 뜹니다. SKT 사태 이후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18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제 번호로 다른 사람이 가입하거나 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2차적인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SK텔레콤이 2,4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약속했지만 원활한 교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불안감에 가입자들이 유심을 찾아 나서면서 상당수 대리점의 재고는 바닥난 상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아가도 유심 교체가 어렵다는 글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귀국할 때까지 유심 교체는 어려운데 유심 안심 서비스에 가입하면 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를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모든 기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공 운송을 하든 여러 번 주장했었거든요. 고객센터 쪽에 상담원이 안 된다 하니.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며 현재 보유 중인 100만 개 유심 외에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해 무상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SK텔레콤의 조치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집권 2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실시한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정치를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시도였지만 대중의 평가는 트럼프의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사가 연이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CNN이 미국 성인 1,6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60%를 훌쩍 넘었던 2001년 조지 부시, 2009년 오바마, 50%를 넘겼던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CNN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100일차 대통령 가운데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5%로 추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취임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55%, 긍정평가는 39%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의 혼란에는 부정평가가 67%, 관세 정책에 대해선 64%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루 앞서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가 과도한지를 묻자 응답자의 56%가 도를 넘었다고 답했고 61%는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응답자의 76%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포함해 다수의 유권자들이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을 느낀 집권 초반이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총평입니다. He believes he's a king. He is not. President Trump is violating rule of law in every way. 그래도 경제는 트럼프가 낫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마저 깨지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취임 100일이었다는 평가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